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선제적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강화, 청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 안정 지원 정책으로 특수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정책으로는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90%까지 상향하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기간을 270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노사합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1년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실시를 권장하기 위해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는 특별훈련 수당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직접 일자리 및 디지털 일자리 등 공공채용 인력의 조기 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10만 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이 2년 이상 근무의 경험을 쌓도록 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으로 모인 1200만원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올해는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립금 납부 중지 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되고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으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라 가입자가 이직되어 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기업이 다음해 공제 신규 사업에 제한을 받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8개 주력사업에 2,94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2월 29일 2021년 지역산업, 기업 육성 전략과 정부, 지자체의 예산 투자 계획을 담은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진흥계획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주도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점 육성, 품목 지정형 과제 기획 등 지역의 자율성, 전략성 강화, 지역기업 전용 장비 구축을 통한 지역거점기관 역할 강화 등의 4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주력산업은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총 48개의 주력산업 개편 결과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21년 총 2,942억 원의 투자 계획과 사업별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채용이 확산되면서 AI 채용을 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AI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이니 구직자 1,788명을 대상으로 AI 채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4.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AI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관련 정보 자체가 부족해서 평가 기준이 모호해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구직자는 직접 대면보다 부담감이 적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어 면접관의 편견이 배제돼 더 공정할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구직자의 62.9%는 향후 AI 채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으면 최대 석 달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 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 달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산재 보험료율이 0.03%포인트 인하된 1.53%로 공고되었습니다.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43%지만 출퇴근 재해율이 전년도에 비해 0.03%포인트 인하돼 0.10%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특고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또한 확대되었는데 임실해진 부분 틀니, 근전전동이수, 손목 꺾임 장식 등 9개가 요양급여 항목에 신설되었고 도수치료 비용 및 후크 교환 비용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2019년에도 제1노총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상급단체별 조합원 구분에서 민주노총이 104만 5천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노총이 101만 8천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그 외에 공공노총 4만 8천명, 선진노총 1만 9천명 등으로 나타났고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38만 6천명으로 전체 조합원 253만 1천명 중 15.3%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0%, 공공부문 70.5%, 공무원 86.2%로 전체 12.5%의 조직률을 보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 8명 중 1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룬 일생활균형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19년 지역별 일생활균형지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인 50.5점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전남, 대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일생활균형지수가 가장 크게 개선된 곳은 제주 지역으로 47.5점에서 56.7점으로 9.2점이 높아졌습니다. 일 영역의 전국적 현황을 보면 초과 노동시간이 13.3시간에서 12.2시간으로 감소하고 휴가 일수가 5월 5일에서 6월 2일로 증가하는 등 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생활 영역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비중이 19%에서 22.9%로 증가하고 일과 가족 중 일 우선이라는 답변이 41.2%에서 40.3%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 문화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직장인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 문화로 원격 근무 확대를 꼽았으며 이어 술자리 회식 축소, 능력 중심 문화 정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장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IT 지식 활용 능력과 창의력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은 20대나 30대보다 40대와 50대 이상에서 더 많이 나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50대 직장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미래사회 준비를 더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건축사 사무소가 사내 비리를 고발한 내근 근로자들을 현장 근무로 전보한 것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씨가 2018년 1월 공무원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한 사람이 회사 내근 직원들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고한 직원들을 현장 근무로 전보 조치하였으며 이 중 한 명은 더 이상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전보조치 취소와 업무부여를 요구하였으나 A씨가 인사권 행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씨와 직원들 사이의 대립 여부와 업무 미부여로 인한 방치 등을 근거로 근로권의 제한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인사조치로 볼 수 있다며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이 직접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영유아보육법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보육시설 제공과 관련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으로도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의무는 보육수당 지급 의무로 확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수당 청구권은 2014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폐기되었으며 사업주는 보육시설 제공과 관련한 3가지 방법에 대한 의무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인사 노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